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40조 원이 넘게 줄어들면서 내년엔 나라 살림 어떻게 꾸려가나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었고요. 내년 경상 성장률 4.9%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초긴축 재정이다. 20년 만에 최소 증가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국세 얘기만이 아닙니다. 전남 도의 지방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00억 원 가량이 줄었는데요. 이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쥐어짜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한 국비 지원을 줄이거나 삭감할 우려가 커진 겁니다. 내년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더 쪼들리게 생겼습니다. 지역의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힘을 합쳐야 할 텐데 국회 상황을 보면 그마저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이래저래 앞으로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순천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정 함께한 국민의힘 소속 순천시 의회 이세훈 의원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 오늘 산단 노후화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지난달 순천시 의회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 통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면서 순천시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요. 네, 지난달 순천시 의회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의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상공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 내용 대부분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임의 규정이어서 순천시의 정책 추진 의지가 없다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조례 개정 이후 지자체장이나 시 실무부사가 후속 시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조례의 내용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순천시의 지원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아 폐지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즉각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 개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순천시 지역 소상공인들께서 바라고 있는 지원 시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순천 지역 소상공인들은 상공인들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직종별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장 신설을 꾸준히 순천시에 요구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해 창업 상담이나 컨설팅, 교육,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 순천시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는 언론을 통해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대해 조례의 내용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순천시의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시의 지원금도 지난해 5천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3천만 원으로 줄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들은 순천시가 이자 3%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 보전도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2년 안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1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환으로 변경이 돼서 원금이나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며 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번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훈 시의원은
순천시의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과 매년 50여 건의 신규 가입 지원 계획을 세웠다고 밝히고 개정된 조례안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지났습니다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하나같이 경기 회복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이런 호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광양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정부의 잠정 사업 중단으로 전면 취소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준비해온 광양시가 이 문체부가 당초 오늘 9월 초에 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 예비 심사 일정을 연기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4일 5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광양시를 비롯한 16개 지자체의 문화도시 담당 국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이 문체부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심사가 연기됐음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내년도 5차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심사를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심사만 연기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사업의 전면 취소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온 광양시나 그동안 시와 함께 준비해왔던 유관기관으로서는 문체부의 예산 확보 상황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네, 문체부는 이번 심사 연기 조치와 관련해 사업 추진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예산 편성이 끝나봐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며 사업 취소가 아니라 심사만 연기시킨 상황이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문화교육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 1월에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2월에는 도시문화경영 전문 조직인 광양문화도시센터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함께 문체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K문화도시 공모도 함께 준비해 왔는데요. 이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우선순위에 놓고 준비를 해온 만큼 문체부의 이번 잠정 연기 결정에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당초 9월로 예정되었던 심사를 앞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져 왔다며 지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문체부의 이번 심사 연기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문제인데 문체부가 예산 확보에 발벗고 나선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최근 들어서 여수 일부 지역에 수돗물 탁수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 해결사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수시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 무선지구와 소라, 율촌 등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원인에 대해 여수시가 상수관로 내의 유속 변화에 따른 계절적 탁수 현상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수시의 원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탁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불안하다며 여수시의 탁수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일부 지역의 이번 수돗물 탁수 현상은 지난 14일 오후 여수시 화장동에서 탁수 민원이 최초 접수된 이후 17일까지 소라면과 율촌 중림 공동주택 일부에서 연이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수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탁수 제거 작업과 함께 배수지 청소를 마쳤고 탁수 원인을 두고 연유로 인한 일시적인 수돗물 사용 증가로 상수도 간의 유속이 변해 이물질이 발생하는 계절적 탁수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탁수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임시 방편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수도 관로 교체 등의 근본적인 조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상수도 탁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은 여수시가 이 탁수가 발생하면 임시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며 탁수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 제기에 대해 여수시는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는 노후관로 교체 및 블록화 구축을 진행해 단계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순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원 박람회도 둘러보고 순천 칭찬도 많이 했다고 하죠. 잼버리 사태 이후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정부 여당이 순천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과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정 오늘 함께 하신 국민의힘 소속 순천시 의회 이세은 의원 연결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 좀 전해 들어볼까 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의회 이세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도부가 지역을 이제 처음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네네. 예. 좀 의원님은 힘이 좀 나셨어요? 아니면 엄청 긴장하셨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너무 좀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이제 제가 한 8년, 7년 만에 이제 최고위원을 연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 아니, 제가 처음은 아니고 한 7, 8년 전에 이정현 의원께서 한번 여신 것 같고, 예, 되게 오랜만에 열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남에 저 의원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가족들이 이렇게 또 오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는 처음 전남을 찾은 건데 왜 전남에서 이번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건가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호남을 찾는 것은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님께서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전라북도에는 4번에서 5번 정도 가셨고 전라남도에는 4번 이상 오셨었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에는 1박 2일로 광주를 찾아주셨고 순천은 오늘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하셨는데 어제 오실 만큼 되게 정성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호남을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향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호남에 관심이 높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기초 의원이시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자세하게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그래도 네네. 전에 듣고 오늘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렸는데, 네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순천을 찾아서 칭찬을 그렇게 했다 그래요. 네.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개장 이후에 저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한 이후에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네. 600만 명이 넘는 이제 관람객이 찾아주셨고 그리고 또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하루에 몰려들었을 때도 교통체증이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울산 할 거 없이 많은 지자체장들이 순천에서 해안을 얻어갔다며 초대박 흥행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 박람회 운영이 노광규 시장님을 비롯해 시청, 도청, 조직의 관계자들 그리고 순천 시민이 합치된 의지로 철저하게 준비된 행사였다고 축켜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주변 도시까지 발전을 이끌었다고 순천시가 또 되게 모범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사업들 건의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들 건의가 됐습니까? 네. 저도 이 얘기는 이제 그 현장에서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들은 이제 간단한 얘기만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전라선 고속철 예타 면제, 그리고 국가산단 추가 지정, 그리고 순천만 습지 매입 비용 증액, 그리고 박람회 후속 정원 사업 예산 신규 편성 등 순천시 현안은 물론이고
산림청을 산림처로 승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산 시즌이라서 이 예산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예민해져 있는데 네네네. 김기현 대표가 순천에 조단위 예산을 밀어주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네네네네. 예. 그 순천시 박람회가 이렇게 도시를 확장의 발전을 이끌어낸 모범 사례라면서 뭐 여당과 정부는 순천시처럼 일을 잘하는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이 가도록 챙긴다고 하시면서 순천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을 잘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서 차별이 있어야지만 주민들 삶이 윤택해지고 지자체가 발전한다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순천시에 이렇게 더 말씀을 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오늘 순천에서 네네. 국민의힘 지도부 최고위원회의 이야기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세은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이었어요. 여수 문수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체육 수업 중에 체육관 천장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학생과 교사 1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경상 이외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알고 보니까 피부 봉합, 척추 골절, 심리 불안 이런 피해 학생들의 상황이 심각했다고요? 네, 이 사고 당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학부모들은 사고 학생들의 부상을 걱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뒤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다행히 모두 경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고 이후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요, 당시 부상자들 중에서 두피가 10cm 정도 찢어져 봉합을 했다, 이 척추 손상이 있다라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확인해 보니 정말로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척추가 골절돼 8주 진단을 받은 학생, 사고가 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척추 골절로 인해서 허리 보조기를 차고 있는가 하면요. 아이고. 이 성장판 손상으로 장기간 성장 관찰을 요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요.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랑은. 여기 학교의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학부모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학생들의 부상 정도도 문제였지만요, 사고가 났을 당시 학교와 교직원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예. 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12시 20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고 발생 문자를 발송한 시간은 오후 1시 57분으로요. 1시간 30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도 사고 발생으로 전교생 귀가 조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고가 발생한 학급 학부모에게는 따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는 지인 통해서 알게 된 학부모가 많은데요. 직접 병원을 수소문하고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은 최초 사고 연락을 학교가 아닌 아이들이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묻는 전화로 아이 상황을 알겠다는 겁니다. 학부모에게 들어보시죠. 예, 음성 변조로 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교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했더니 사고가 난 건 맞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 무슨 수업이었냐? 체육 수업이래요. 저희 아이 시간표를 제가 꺼내서 바로 확인했는데 그 시간에 체육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온몸이 벌벌벌 떨리면서요. 그때까지도 학교 측, 병원 측 아무도 연락이 저한테 안 왔어요. 그때 시간이 1시 50분이 다 돼간 상황이었고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이만저만해서 아이가 와 있는데 거동이랑 다 가능한 상태고요. 타락상 정도 있어서 터치해놓고 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아이가 처참히 누워있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가고 힘없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아이 사고 소식을 그렇게 저는 들은 거예요.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1시 57분. 단체 문자로 온 거예요. 전체적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부모들한테.
예,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크게 다친 사고를 당했으니까 학부모들은 사고 원인을 당연히 궁금해하실 텐데 이것조차 제대로 알 방법이 없다고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났으며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상을 입었는지 또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이 체육관 내부에는요 교권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없어서 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CCTV가 외부에만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외부 촬영본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경찰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전남 경찰청을 통해 알아보니까 학교 측으로부터 CCTV 외부 자료를 받았고 확인했으나 사건 원인과는 관계가 없어서 보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학교 측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 상황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학부모와 학교 측이 함께 간담회도 했는데요. 학부모는 사고 경위를 알기 위해서 갔지만 학교 측에서는 보상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이 대립만 됐다고 하는 건데요. 또 학교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과 전남도 교육청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미 사고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실공사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부실 시공과 수박 겉핥기식의 안전 점검을 사고 원인을 꼽았는데요. 이 공사 과정에서 가벽 골조와 가벽 받침 틀을 고정하는 연결 그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대처해야 하는 학교 측이 사고가 발생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고 원인 파악조차 못하는 것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 측에 제일 바라는 것은요. 제대로 된 사과와 또 학교 측과 학부모 간의 제대로 된 소통입니다. 예.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더욱 답답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확실히 해서 좀 사과를 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도 당황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해주세요 하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계속 변명을 하고 있었고요. 보상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선 아이들한테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대로 된 사과 이 하나면 솔직히 어머님들 이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나와서 수습하고 나서 어른들은 이제 자기는 대책을 잘 했다? 그거 완전히 처음부터 보여주기식. 예.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학교 측에서는요. 일부러 사고 상황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또 심리상담 지원 등 사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교육지원청에서도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로 대책반을 편성해서 지원 대책에 나섰는데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학교들의 안전 매뉴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지를 더욱 고민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예, 일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시간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법률팀에 계신 전경진 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농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정말 무더울 때 뵙고 이제 한 달 만에 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뭐 좀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것 같고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시설 노후화, 산단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달 중순에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 롯데케미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연성 기름인 열매체유가 누출이 된 사고였습니다. 공급 라인이 노후화돼서 일어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노무사님, 지역의 산단에서 이 노후화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 6월 27일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안전진단 사전설명회 자리에서 안전보건공단 측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따르자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화재, 폭발, 누출 사고 등
126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고요. 예. 이에 따라 총 2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빈번한 사고가 발생했고 많은 분들이 생을 달리하셔야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산업 현장의 노후화가 안전 문제와 어떻게 직결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화섬식품노조의 조합원분께서 한 언론사의 기고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이나 누출 사고 원인의 40% 이상이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미흡이라고 하는데 업종으로는 건설과 제조업에서 규모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 80% 이상 발생하고 있고요. 전체 사망자 가운데 근무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청 노동자가 70%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석유화학단지를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서 화약고에 비유하곤 합니다. 온갖 독성 물질과 폭발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데 당연히 설비가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엔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시설이 모여있는 석유화학 단지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노후화가 심각한 산업 현장은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여수 산단만으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예. 2015년 정도에 정부가 전국의 화학 설비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그 결과 20년 이상 된 설비가 31.4%로 집계되었다라고 해요. 즉 2015년 당시에조차 전국 화학 설비 가운데 3대 중 1대는 20년 이상 가동된 것이죠. 여수 지역 내 노후화된 산업 현장의 비율은 정확히 집계해봐야 알겠지만 2017년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비율을 살펴보자면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가 다치다가 사망한 분들의 비중은 무려 98.4%에 달했고요. 4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의 사상자 비율은 72.8%에 달했다고 합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예. 특히 여수산단의 노후화를 산재사고 악순환의 고리라고도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노후 설비라고 해서 전부 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예. 적정한 시기에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걸 준수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적정한 시기에 교체하지 않고 교체를 하더라도 저렴한 부품으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노후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점검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려면 다 같이 바꿔야 되는데 부품 조금 일부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저렴한 부품으로 교체하는 거죠. 더 저렴한 부품으로. 네. 이게 다 어쨌든 간에 그 비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법적으로 사업주가 설비 안전을 어떻게 갖추고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도 있습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예.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해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으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로 정해놓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후 설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김대희 대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노후 산담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영역은 없어요. 그런 영역에 좀 이 노후 산담과 관련된 법들은 규제 영역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적 차원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죠.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건강 문제, 생명 문제가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은 좀 더 노동자의 생명, 특히 이제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영역은 좀 더 정부가 관심 있게 이런 관리 책임들을 가지고 기업과 함께 좀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낡은 설비들은 빨리 개선하도록 정부의 좀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대신 일반적인 규제 영역의 법은 아니고요. 시설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저는 기업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거부하는 그런 형식은 좀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예,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김대희 대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무사님?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관련된 법안이 제출 입법 발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께서 최근에 대표 발의했던 내용인데 노후 국가산단 안전특별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노후 국가산단을 정부에서 관리 계획을 좀 세워줘라, 그리고 지원 관리해줘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 적정 낙찰까지까지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마련이 된다면, 특별법이 마련이 된다면 노후 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혜재 의원님은요. 해당 특별법에 대해서 이번 특별법이 마련된다고 하면 노후화된 국가산단, 특히 40년, 50년 된 오래된 국가산단에 집중적으로 우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국가 각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지자체, 지역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공동 대처를 해나가는 분위기를 마련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의 현재순 정책위원장님은 작년 9월에 별도로 강은미 의원님을 중심으로 설비단지 노후 설비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안을 입법 발의했는데 노후 설비에 대한 예산을 기업에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고 모든 예산을 노후 설비 개선에 충당하는지 어느 정도 노후 설비 개선에 반영하고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역 시민에게 검증받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는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겠지만 저는 보다 후자가 실행력이나 아니면 타당성 이나 아니면 합리성의 측면에 비춰봤을 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수산단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사업장들이 노후화가 됐고 이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정부도 오래전에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수산단은 저희가 짚어봤지만 반세기 동안 쭉 이어져 온 또 산단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수 국가산단은 1967년에 조성이 되었고 50년 가까이 흘렀는데 오랜 시간 동안 노후화가 됐고 폭발사고뿐만 아니라 직업병이 발생되고 있고 근래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분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예. 노국가 산단 안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인식이나 여론이 많이 확산되지 않고 있고요. 이를 위한 재정 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물론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해도요. 이게 뒷받침될 만큼의 실행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노후화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어떤 것을 좀 제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주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주 대표이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고 책임의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분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무 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안전교육이 배제되거나 특히나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아닌 하청, 용역,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은 안전장비도 제공받지 못하고 자기 비용으로 구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은 특정한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빨리 노후설비 관련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폭발사고의 위험에서 한 발짝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단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망대 안전 캠페인 전경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어느새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8월에 유독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게요. 이 8월과 여름을 또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오늘은 8월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올 8월은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고 또 날씨도 참 말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날씨 이야기부터 해보면 올 8월에는 절기가요. 입추, 말복, 처서가 모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날씨도 변화무쌍했는데 폭염이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수일째 내려지기도 했고요. 그만큼 지역에서도 온열 질환 및 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도 컸었죠. 그랬죠. 또 태풍 카눈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면서 생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큰 태풍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직접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사고로 집계된 사망자만 2명 발생했고요. 다만 전국에서 만여 가구가 대피를 했고 재방 유실 또 주택 침수 등 360여 건의 시설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예. 주택 침수도 30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특히 많은 강수량으로 KTX와 또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동시에 미국 하와이에서는 정말 큰 산불로 큰 인명 피해가 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날씨가 변화무쌍해져가는 것을 또 올해 역시 올 8월 역시 좀 실감했던 것 같고 점점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자, 또 8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잼버리 사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미숙한 운영, 준비 부족, 날씨 문제, K-팝 콘서트 등 여러 파행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망신을 좀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도 이어졌는데 여가부 폐지론부터 전 정권 소환 또 전북 지방정부 책임론까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떠넘기는 모습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소 국제 행사지만 좀 부끄러웠던 그런 또 주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또 부쩍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던 바로 8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묻지마 범죄가 무슨 유행 같아서 무섭다, 밖에 못 나가겠다 이런 네. 분위기가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난달이죠. 7월 21일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8월 달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또 신림동 성폭행 사건까지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후 인터넷상에 범죄 예고 글들도 올라오는 것이 많아지면서 불안감이 한 차례 더 커지기도 했는데요. 예.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은 뭔가 뉴스가 굉장히 좀 우울하기도 하고 뉴스를 하면서도 언론 보도가 많아지면서 이런 모방 범죄가 좀 같이 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는 들기도 했거든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좀 무거웠던 그런 맞아요.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정의하고 또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요.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또 일고 있기도 합니다. 예. 묻지마 범죄의 처벌과 함께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등을 계기로 엄벌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보복 범죄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고 있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뜻도 함께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8월 한 달 동안 교육계에서도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서희초 사건 이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갑질, 교권 침해 내용들도 이슈가 됐어요. 네, 8월은 아니지만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갑질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후 전국 교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서희초 사건 초기에 학부모의 갑질 혐의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 보도를 통해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학부모의 직업, 엄마는 현직 경찰이고 아빠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러면서 유족은 경찰 수사를 이제 신뢰할 수가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 이후에 주호민 씨 사건, 또 카이스트 학부모 사건 등등 교사에 대한 갑질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 증언들이 잇따르면서 또 다른 교권 침해 사건들로 확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외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었고 참 열거하자니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서 8월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8월이 끝나면서 이제 휴가도 웬만큼 다 다녀오셨을 것 같고요. 예. 9월이 사실 학교도 개강을 하고 개학을 하고 사실상 하반기에 진짜 시작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또 시기이거든요. 예. 4개월 남은 올해는 이렇게 좀 힘들고 아픈 뉴스보다는 좋은 소식들을 조금 더 많이 좀 보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많이 덥긴 하지만 올 여름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 함께 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네, 함께 좀 힘들었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권진아의 위로 준비했고요. 아이유의 가을 아침도 조금 이르게 가을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리죠.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네,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9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